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작을 할 텐데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일단은 그 원장님에 대한 질문과, 질문에 대한 좀, 이제 간에 대한 질문의 답변과,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올라온 케이스, 요거 조금 같이 하면서 한 10분 정도 좀 하면서 하고 나서 바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또, 네.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물어보죠. 네, 물어봅니다. 네, 이제 물어보는데, 아, 뭐, 한약 먹으면 뭐 간이 나빠지지 않나요?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길게 한약 먹으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네, 질문을 하는데, 이 원장님들이 이제 단순히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대화법이 이제 틀린 겁니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원장님들이 간이 나빠지지 않아요? 아니에요. 라고 해버리면 환자가 무슨 생각하냐면 아니다라는 딱 대답을 듣는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과는 대화가 안 통한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그냥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정말 아니라고 설명을 정말 잘해줘도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환자가 그 뒤부터 듣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뭐 어, 한약에 뭐 중국산 약재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거나 어떤 질문에도 맞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네, 맞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요. 예, 맞다라고 무조건 합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분은 이제 대화가, 대화 단절이에요. 그분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한약 때문에, 예, 나빠지지 않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당연한 거다. 예, 뭐 당연한데 이거는 이제 그렇죠. 예, 얘기를 해줘야죠. 맞다고. 그래서 뭐 간에 부담되는 한약도 있다. 예, 간에 부담이 되는 한약도 있다. 그래서 한약을 다 처방을 해야 되고 간 부분에 대해서 간을 보강하면서 간 수치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환자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포인트는 이제 환자의 불안을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 설명을 하는 거죠. 약이 문제가 아니고 대사의 문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간은 몸의 대사를 처리하는, 모든 대사 처리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약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약을 통해서 대사되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예, 한약을 먹고 간이 나빠진다라는 거는 약이 문제가 아니고 간 대사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실제로 이제 간 손상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술이라든지 뭐 지방간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 때문에 많이 생긴다. 그리고 특히 양약 때문에도 많이 진통제 같은 양약 때문에 많이 생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약도 가능하지만 확률적으로 흔한 원인은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줘요. 네. 그래서 환자한테 딱 정확하게 저는 이제 간을 보강하면서 처방을 하고 필요하면 간 수치도 중간중간에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딱 전해주면 환자가 좀 안심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환자들이 어디서 이렇게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뭐 양의사의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뭐 친구 주변 사람한테 들었다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읽었다거나 그런 읽은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순간 그 사람하고 배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맞습니다. 네. 맞지만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약이 문제가 아니고 간의 대사의 문제다. 네. 그리고 간의 대사를 문제 일으키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약도 있지만 흔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한다. 네, 이 포인트를 좀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이 좀
한약을 좀 길게 처방을 할 경우에는 네, 간수치를 좀 재셔야 됩니다. 네, 재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한약과 간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포털 베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죠. 이제 물질이 들어오면 이제 그렇죠. 유입을 되면 이제 간 대사에서 페이스 1, 독성화 단계, 해독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독성화 단계는 예, 반응성 물질로 대사를 변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독성화 가는 간염, 그러니까 이 독성화 단계를 더 유발시키는 게, 뭐 제가 지난 시간에 황금이 더 유발시킨다고 했었는데, 가장 많이 유발시키는 게 타이레놀입니다. 아스타피노펜이 제일 많이 유발해요. 그래서, 어, 원장님들 아마 임상하시면서, 야, 한약 먹으면서 아스타피노펜 먹으면서 간수치가 확 올라가는 사람들 보거든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이제 간수치를 많이 쟀기 때문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세타페노펜이 좀 이부브루펜 계통이 아니고요. 이부브루펜 계통의 경우에는 브루펜 계통 같은 경우에는 그 위장 간의 염증을 네, 염증을 유발을 하거든요. 네, 염증을 유발하고 네, 염증을 유발하고 네. 그다음에 아, 아세타페노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간에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약을 좀 길게 먹는 분들은 타이레놀이나 이부브루펜 계통 먹을 때 환자한테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먹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해독 과정에서 이제 무독성, 수용성 물질로 이제 변화는 시키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게 뭐라고 했죠?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게 독성 간염. 네. 독을 먹어서 생기는 간염이 아니고 독성 간염. 그래서 도미노처럼 이제 간세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0, 1000, 1500, 2000까지 쭉쭉쭉 올라가요. 간 수치가 쭉쭉쭉 올라갑니다. 독성 간염 있으면 원장님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500, 2000, 예, 뭐 5000까지도 막 가요. 간이 파괴가 돼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 또 물어보셨는데 이제 간수상을 유발하는 요인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황금은 간수치를 유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장님들이 저한테 간수치가 높은데 황금 써도 돼요라고 하는데 황금은 유발하지 않습니다. 예. 독성화 반응에 관계가 있다라는 거지 독성화 단계에서 관계 있는 약제가 제가 황금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황금이 간수치를 올리는 건 아니에요. 예. 아니, 예를 들면, 독성화 단계에서 독성 물질, 그러니까 반응성 대사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건 뭡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독성, 그러니까 페이스 1, 독성화 단계에서, 어, 반응성 대사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뭡니까? 뭐죠? 가장 흔한 게 음식물이에요. 네, 음식물.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모든 걸 대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물질은 항상 나오게 됩니다. 네. 물질은 나오게 되고 음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나 좀 뭐 술이라든지 약은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할 뿐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원료는 뭐냐? 원래는 뭐냐? 음식물입니다. 예. 음식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예. 그리고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황금이라든지 아스타피노펜은 조금 더 이 단계를 조금 유발시켜서, 예, 그렇죠. 조금 더, 예, 흐트러 놓을 수 있는 그 정도지. 예를 들면 간수치가 높은 사람이 타이레놀 먹는다고 해서 간수치가 더 높아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죠. 만성 간염 환자가 타이레놀 먹으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예, 일부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케이스에 제가 임상에서 어떤 황금을 샀을 때 어떻게 했을 때 간수가 올라가는지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간수상을 이제 입히는 거는 이제 과량 사용, 과량 사용.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이제 좀 이제 약을 될수록 소량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과량을 사용하면 길게 쓰기가 힘들어요. 네. 길게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약재를 과량으로 사용을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과량 사용, 그다음에 체질과 대사 차이, 독성 당, 약재, 어, 그래서 뭐 백구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혹시 백구체라는 약재 들어보셨어요? 그 자생의 청파전에 들어가는 약재인데 혹시 백구체라는 약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백구체. 자생의 청파전이라는 처방이 있거든요. 아, 들어보셨죠? 예, 예, 예. 그거는 거의 간수치도 100% 올립니다. 예. 그거 먹으면 한 3, 4일부터 간수가 쭉쭉쭉 올라가. 백구체는. 그래서 아마 잘 못 쓸걸요? 쓰시는 원장님 계세요? 백구체 쓰시는 원장님. 나 백구체 쓴다. 좀 무서워서 못 써요. 효과는 좋은데, 백구체 써보신 분은? 백구체 많이 쓰시나요? 김상곤 원장님은, 예전에 썼어요? 간수치 많이 올라가지 않던가요? 김상곤 원장님, 간수치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환자분? 많이 올라갔을 텐데. 아, 확인 안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일주일 열흘 쓰는 거는 상관없는데, 좀 보름만 써도 확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백구체를. 아, 간수치를 안 재보셨어요? 음. 만약에 원장님 중에, 음, 내가 스스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 그럼 백구체를 달여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간수치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보면, 아, 내가 올라가는 건 내가 제 말이 맞구나라는 걸 아실 겁니다. 네. 음. 그리고 하소 같은 거, 그다음에 마두령, 뭐 이런 것도, 마두령 같은 거는 신독성, 그 아리스톨로킥산 때문에 신독성이나 강도성 유발시켜서 안 쓰잖아요. 네. 그, 쥐방울 전구가 안 씁니다. 네. 이 약재를 쓰질 않아요. 네. 어떤 경우에 제가 이제 간수치가 황금을 썼을 때 어떤 경우에 간수치가 올라갔냐면, 네, 이거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주로 이제, 어, 거의 이제 반화사심탕 쓰다가 종종 간수치가 많이 올라갑니다. 반화사심탕. 반사 쓰다가. 예. 반사 쓰다가 이제 종종 이제 간수치가 예, 거의 독성 간염식으로 막 300, 400까지 쭉쭉쭉 올라가거든요. 이 어떤 경우냐면 소음인들 같은 경우에 심하게 한번 체하면 소음인 같은 경우에 심하게 체해요. 네, 심하게 체하면 거의 먹지 못해요. 거의 한 일주일간 아예 먹지 못하고 거의 토하기만 하니까 거의 죽도 잘 못 먹어요. 죽도 잘 못 먹는 상태에서 당연히 뭐예요? 토하고 난리 났으니까 뭘 쓰겠어요? 당연히 반화사진탕을 쓰죠. 실증약을 써야지. 아무리 허증 단계라도 소음인이고 허증이다 하더라도 반화사진탕을 써야죠. 왜냐하면 증이 있으니까. 뭐예요? 속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토하니까 반화사진탕을 쓰면 간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이유가 뭐냐면 소민들 분들이 안 먹었어요. 안 먹으면서 쉽게 말해서 절식 상태가 된 거예요. 체내 이제 절식 상태가 되다 보니까 체내 글루타치온 농도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그 상태에서 황금약이 들어가고 그리고 약만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밥을 그때부터 잘 먹기 시작하니까 간수치가 팍팍팍 올라가 버린 거. 네, 음, 네, 이런 거. 그래서 소음인들 반사 쓰다가 이제 간수치가 확 뜨고 그다음에 사망사심탕을 장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망사심탕, 예, 사망사심탕이라든지 대시오탕 같은 약들, 황금하고 대왕이 같이 들어간 약이 있어요. 예, 사망사심탕, 대시오탕 이게 이제 대표적인 약이죠. 황금하고 이제 대왕이 들어간 이 약을 하면 장복을 하면 간수치가 좀 올라가는 경우를 종종 심심치 않게 좀 봅니다.
아니, 자주 보는 건 아니고, 정말 한 몇백 명 중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네. 한 1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그 감량하는 환자들한테 황금제를 투여했을 때, 그러니까 절식 상태에서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좀 대왕 약제를 좀 길게 쓴다거나, 대왕 약제를 길게 쓴 상태에서 황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절식 상태에서 황금이 들어갔을 때, 예, 이 간 수치가 좀 많이 올라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원장님들 또 주의해야 될 게, 감량 환자들한테, 어, 아세타피노펜을 먹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감량 환자한테.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괜찮은데 3개월 이상 감량 환자한테는 감기 걸리면 꼭 한의원 와서 감기약 한방 감기약을 꼭 먹으라고 해요. 예, 양약 절대 먹지 말고 한방 감기약 언제든지 오면 바로바로 처방이 되니까 바로 한방 감기약을 먹고 만약에 여기 오기가 힘든 상황이면 꼭 전화라도 꼭 해달라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감량 환자들한테는 네, 아스타피노펜이 조금 안 좋아요. 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임상에서는 이 경험만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경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제가 이 경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이런 경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맞아요. 시행착오. 제가, 어, 화재보험에서, 아우, 장보가면 보통 뭐 한 6개월, 1년씩 먹죠. 네. 네. 보통 6개월, 1년씩 먹죠. 네. 장복하면 뭐 다들, 예. 6개월, 1년씩 먹으니까요. 네. 제가 이제 그 배상보험 혜택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진짜 배상보험 혜택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예, 뭐, 기흥보, 저는 이제 웬만한 시도는 다 해봤습니다. 예, 모든 시도는 다 한 번씩 다 해보다 보니까, 예,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견갑 파근 거에 뭐 약침, 아니, 그러니까 침 놓는다고 해서 막 약침 놓는다고 해서 뭐 긴 니드 갖고 막 본터치도 하고 막 그러다가, 예, 많이 이제 기운도 많이 내고, 예, 그 다음에 좀 원래 좀 침도 막 깊게 깊게 좀 나봤었거든요. 예전에는 초기 때는 저도 뭐 20대에는 이제 겁이 없던 시절이죠. 그때 당시에는 뭐 그냥 막 이제 침도 좀 깊게 깊게 놓고 거의 뭐 항상 본터치 안 하면 뭐 침은 효과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거의 항상 이제 좀 굵은 침으로 이제 본터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예, 약도 이제 모르는 상태, 몰랐죠. 예, 이거 몰랐죠. 이렇게 이제 쓰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뭐 이렇게 대왕을 이렇게 좀 길게 쓰는 어떤 사람한테는 간수치가 높아지는 거 몰랐어요. 예,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배상보험 혜택을 좀 많이 보고, 예, 그 결과 이제 알아낸 겁니다. 네, 시행착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항상 하는 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맛을 봐야지 아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세상 살면서 보니까, 네, 되게 많았습니다. 저는 되게 시행착오예요, 다. 원장님 하지 말라고. 네. 백구째 쓰지 마세요. 네, 저는 이제 백구째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원장님들한테. 네. 너무 많이 올라가, 수치가. 간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네, 그거는. 그 다음에 오늘 올라온 케이스, 그냥 잠깐 한번, 그 원장님들이, 이 케이스 보면서 약간 좀 뭐지? 이거 뭐지? 이게 좀 모르겠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포인트만 딱딱딱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네, 선생님들이, 네, 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10세 남아인데, 비내시경을 받는데, 예, 비내시경 이제 환자를 받고, 주소증은
노란 가래 후비루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인두 뒷벽에, 인두 뒤쪽의 벽에 이 후비루가 있는지, 이 포인트에서 후비루가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인두벽에서 이 후비루가 있는지 해서 어떤 후비루가 있는지, 하얀 후비루가 있는지, 노란 후비루가 있는지, 가래가 이렇게 붙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아까 그 영상에서는 뭐 특별히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인도 뒷벽에 크게 보이는 게 없었고요. 근데 항상 편도비대가 있었다고 해요. 맞아요. 편도비대가 있었다고 했는데 수술을 권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보자고요. 아니 주소증하고 편도비대하고 뭔가가 관계가 있어야지 뭐 수술을 하든 말든 뭘 하지 편도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죠. 불편하면 수술하는 거고, 불편하지 않으면 수술 안 하는 거죠. 네. 일단은, 일단은 그 인두 뒤쪽에 후비루가 있는지를 봤는데, 보니까 후비루가 없어요. 예, 후비루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중비도 쪽에 노란 콧물이 있는지를 또 봐야 되거든요. 중비도 쪽에 노란 콧물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비도는 부비동이 이 전사상접, 예, 이 전사상접이 다 중비도에 다 소통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축농증, 부비동염 있는 경우에는 중비도에 이렇게 노란 콧물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네, 그럼 뭐예요? 아, 얘가 노란 가래 후비루가 원인은 뭐야? 축농증이죠. 부비동염 축농증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없었어요. 네, 이 경우는 없었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편도가 있다고 했는데 편도 중에서 국외 편도가 있고 인두 편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데노이드라고 인두 편도가 있는데 이 아데노이드 인두 편도에 문제가 있으면 예, 노란 가래 후비루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 하비도에서 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림은 제가 잘 못 그리는데 어, 이게 합의도고 이게 중비도고 예, 요 뒤쪽이 이제 아데노이드가 있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여기 아데노이드가 이렇게 비대가 있으면 이 이걸 정체를 시키기 때문에 이 콧물을 정체를 시키기 때문에 예, 이 노란가루 후비루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 아데노이드 비대증 같은 경우에 하비도 끝부분에 이렇게 크게 반짝반짝 빛나는 아데노이드가 보이거든요. 예, 아데노이드가 끝부분에 보여요, 이렇게. 예, 이렇게 보이는데,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는 거는 일단은 생각했던 게 축농증 부위동염 아니야라고 했는데 제꼈고, 아데노이드 비대증 아니야 했는데 제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제가 보기에는 좀 비염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서 그냥 뭐 비염 처방 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편도비대 같은 경우에는 편도는 항상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편도는 항상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음, 보통 이제 8세부터, 이제 뭐 커지기 시작해서 뭐 12세에서 13세까지 최고 정점을 찍고 그 뒤로도 좀 줄어들어요. 네. 그 뒤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8세부터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 어, 이제 5, 6학년.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이제 5, 6학년, 학교 5, 6학년 될 때까지 최고 커지다가 그 뒤로 좀 작아져요. 그래서 지금 뭐 10살이라 4학년 정도 되겠죠? 좀 지켜봐도 돼요. 그리고 편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고요. 체중이 최소한 20kg가 넘어야 됩니다. 20kg 이하에서는 수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는 수술 안 해요. 편도 수술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에서 25kg 미만에서는 잘 수술을 안 해요. 안 합니다. 예, 좀 문제 생길까 봐 안 해. 예. 그래서 얘가 10살인데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 네, 몇 킬로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2kg 수는 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구개편도만 문제가 있는데 구개편도만 있으면 구개편도 어떤 사람이 수술해야 되냐면 감기를 자주 걸리거나 그러니까 목감기를 너무 자주 걸리거나 감기 걸릴 때 너무 열감기가 심한 사람들은 편도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에
목감기 자주 걸리고 열감기 자주 걸리고 한 번 감기 걸리면 밥도 못 먹고 너무 끙끙 앓는다 이렇게 했고 밥도 잘 안 먹고 키도 잘 안 큰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편도수술 하면 밥도 잘 먹고 키도 쑥쑥 큽니다. 예, 너무 에너지가 많이 뺏겨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요 경우에는 제가 이제 물어봤을 때 뭐 편도 감기 자주 걸리냐? 예. 보통 이제 성인들은 1년에 한두 번. 네. 성인들은 1년에 한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소아하고 성인을 가르는 건데, 소아는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이제 소아고, 네, 그렇죠?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 이제 약간 준성인으로 봐야 되겠죠? 네. 보통 이제 성인들이 1년에 한두 번? 네. 근데 세 번 걸리면 정말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네. 세 번 걸리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서세호 원장님은 몇 번 걸리셨어요? 장애는 몇 번 걸렸어요? 감기요? 많이 안 걸렸을 텐데. 네. 몇 번 걸리셨어요? 아, 어린이, 애기는 많이 걸려요. 울고 빨고 하니까, 예. 애기는 많이 걸려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원장님들 추나하면 많이 걸려요. 추나하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 쓰면서 감기가 덜 걸리더라고. 그래서 원장님들 마스크 쓰시면 감기 훨씬 덜 걸립니다. 추나하면 거의 100% 걸려요. 감기 걸린 사람 추나하면 자주 걸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자주 걸려가지고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후부터 덜 걸리더라고. 확실히 덜 걸리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면역력이 좋아도 예, 자주 접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했습니다. 네. 오늘 네, 대왕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대왕하고 저번에 했던 망초 살짝 이제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쭉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대왕은 톱니결도. 음, 결과 독. 결은 뭔가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독은 독소겠죠. 예, 이런 덩어리지고 독소를 통하고 리시킨다. 배출시킨다라는 거죠. 배출시키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거야? 어떤 결독이야?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고능지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흉만, 복만, 복통, 변폐, 소변 분리가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복부 쪽, 요 복부 체관 쪽에서 뭔가가 실증일 때, 그쵸? 복부와 흉부 쪽에 뭔가 실증이 있을 때 통하고 리시키는 약이 뭐라고요? 대왕이다. 예, 어떻게요? 설사시켜서. 음, 설사시켜서. 그래서 대왕이 가장 중요한 게 또 설사작용이 큽니다. 대왕 먹으면 설사잖아요. 안 하는데요? 대왕을 더 많이 먹으면 되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진짜 대왕을 먹는데 설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이제 대왕을 같이 먹어줘야 돼요. 대왕을 같이 먹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이 있었어요. 정말 변비가 심해가지고 진짜 대왕 갖고 좀 뒤에 나오는 파도는 대변을 보는데 대왕을 아무리 써도 효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우유를 먹어야지 대변을 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유를 먹으면 대변을 봐요. 그래서 자기는 우유를 바깥에 나눠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삭힌 다음에 먹는데. 아, 완전히 배탈을 시켜가지고, 배탈을 시켜서 설사를 시키는 사람이구나. 예. 장이 아예 망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거 알았습니다. 예. 그분 빼고는 다 들어요. 다 들어. 근데 그분 뭐예요? 진짜 식중독에 걸려야지 설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이잖아요. 예. 식중독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대변 보는 거는 뭐예요? 식중독이에요. 일주일간 우유를 갖다가 바깥에 놔뒀다가 부풀어 예. 유산균도 아니고 어떻게 그 우유가 빵빵해질 때 그때 먹는다고 하면 말 다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 아마 그 사람들은
환경 장이 완전 망가진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답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발항시키고, 이제 어혈 다스리고, 그 다음에 종농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네, 보자고요. 대왕은 이제 설사작용이죠. 그래서 배당체, 사이드, 글루코사이드, 사이드라는 건 뭡니까? 배당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당이 떨어져 나가야지 이제 그 뒤부터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대장에서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 그래서 환경이 좋아야지 대왕이 잘 듣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 대왕 아무리 먹어도, 그렇죠. 장이 분해를 제대로 못하면, 장내에 유익균이, 제대로 분해를 못하면, 작용은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아쿠아포린 3 발현을 억제시켜서 무수는 억제해가지고, 설사를 시키는 건데, 들어오고 나서, 최대 농도 찍고 나서 배 꾸룩꾸룩꾸룩 소리 나면서 설사시키는 약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유주배도 나온다. 그래서 산모들한테는 피해야 된다. 그리고 자궁 수축을 하기 때문에 출산이라든지 출산하는 분들, 어, 출산을 앞둔 사람, 그다음에 출산 후 이때는 금기입니다. 그래서 출산 임박할 때, 그다음에 출산 후, 그렇죠? 그 모유 수유 중은 대왕이 안 좋다. 출산과 출산 직후는 자궁 수축을 도와서 출혈을 더 많이 유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유 수유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기가 그 약이 들어가니까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금문계 대항을 써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금문계 대항이 없어서 종대항이라는 대체약을 썼다. 근데 뒷부분에 나오지만 종대항도 효과 있는 포인트가 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대왕의 항세균 효과가 있죠. 항세균 효과가 있어서 종롱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발항작용이 있죠. 그래서 3단계에서 배설을 촉진하고 제흡수를 막아서 그렇죠. 빌리비드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해주죠. 그게 뭐 인지노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인지노탕은 1단계, 2단계 약이 아니고 3단계의 약이에요. 3단계. 그래서 예를 들면 포합 빌리브린 수치가 높은 사람한테 빌리브린에 이제 인치노탕을 쓰는 거지 비포합 빌리브린 수치가 높은 사람한테 쓰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네. 그다음에 혈소판 억제 작용이 있다. 항응고 작용이 있고 이제 혈소판 응고 작용이 있다. 네. 그렇죠. 항응고 작용이 있고 그래서 어혈을 다스린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혈제다. 네. 그리고 소변색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환자한테 미리 티칭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다음에 가끔씩 대장 내시경 오면 장흑색소증이라서 내벽이 이렇게 까맣까맣하게 보이는데 그때 이제 내과 의사 선생님이 혹시 한약 먹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에, 알로에가 유발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었죠. 네. 그리고 대왕은 원장님들이 짧게 사용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길게 사용하시면 조금 뭐 그렇죠. 그래 실증약 계통들이 뭐 길게 사용해서 이렇게 좀 그렇죠. 좀 길게 사용하면 이게 좀 안 좋은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망초를 하겠습니다. 망초 딱 하고 바로 쭉 이어서 못한 부분도 시작을 할게요. 네, 망초. 망초는 이제 주령견, 그다음에 심화 미경, 심화 석결, 소변 급결, 결용 조시, 도변경, 대변경, 그다음에 숙식 복만, 초복 정비, 재반 난해지도가 다스린다고 했는데 망초는 뭡니까? 황산나트륨.
산수성 화제입니다. 예. 그래서 작용 기전은 이제 장내 염류 농도를 높여가지고 삼투압을 증가시켜서 장내 수분을 땡기죠. 그래서 대변량을 증가시켜서 장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서 소장 대장의 통과 시간을 즉 감소시키면서 대변을 배출시키는 약이죠. 네. 그래서 즉 수분을 이동시키는데 대왕도 수분을 어때요? 대왕도 수분 흡수를 차단시켜서 설사하지만 이건 뭡니까? 땡겨와가지고 만들어서 설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난해지독이죠. 대왕 갖고 안 되니까. 대왕 갖고 안 되니까 땡겨서 설사를 시켜라 이거잖아요. 그 죄반 난해지독이죠. 그래서 난치병에 효과가 있는 약이 아니고 그냥 대왕이 안 되는 부분을 망초로 같이 넣어라. 그렇죠? 그래서 아,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작용은 대왕은 대장에서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왕 플러스 녹용 가능해요. 망초는 소장 대장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망초 플러스 녹용은 안 돼요. 네. 파도는 소화기 전체입니다. 네, 소화기 전체. 네. 그래서 난해지독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대안 갖고 못 푸는 거 망쳐 써라 이 뜻입니다. 연결은 뭡니까? 풀어준다는 거죠. 풀어주는 거. 딱딱한 덩어리를 풀어주는 거. 대안 갖고 못 푸는 거를 풀어준다라는 거고. 그러고 이제 횡행막 위 횡행결장 쪽에 이제 결흉, 심화비경, 심화석경. 그다음에 이제 S결장에 조시, 대변경, 소복극결. 그다음에 오른쪽 아랫배에 소복 종비. 예. 그다음에 이런 결독에 의해서 많이 유발이 되는 복만. 네, 이걸 다스리는 거죠. 네. 그리고 대왕은 처음부터 약밥을 같이 다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사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약밥이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기탕을 같이 다리면 어떻게 돼요? 후박상무탕이 돼요. 그렇죠. 나중에 이렇게 해서 후화를 해서 해야 되는 약입니다. 네. 이제 파두를 하겠습니다. 혹시 파두 만져보신 분 계세요? 만져보신 분, 내가 만져봤다. 파도 만져봤다. 뭐, 파도 좀 쓰려고, 파도 좀, 제가 예전에 파도 으깨서 쓰라고 해가지고 으깨서 썼다가, 파도 만져보신 분, 파도 만져봤다. 파도 써본 적 없으세요? 아, 손 다 벗겨져요. 네. 제가 좀 이렇게, 좀, 가려움증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항상 가려움증이 있어갖고 잘 긁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지다가 이렇게 눈 긁었더니, 와, 눈에 아토피 생겼어요. 아토피. 급성 피부병. 예. 빨개져가지고, 진물 나고, 가렵고, 기침물 나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 파두는 그냥 필링제예요. 필링시킵니다. 그냥 아예 필링제예요. 필링제. 해서 원장님이, 내가 피부 한번 벗겨보고 싶어. 그러면 파두를 갖다가 문지르시면요. 그냥 바로 벗겨지면서 빨갛게 진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정말, 나는 피부가 상당히 건강하고 아토피는 내가 해본 적이 없어. 아토피에 경험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요, 그냥 파두를 갖다가 예, 장갑 끼지 마시고 파두를 이렇게 손에 쥐고 나서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비비시잖아요. 그러면 한두 시간 후에 바로 아토피에 있는 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가렵고 긁다가 하루 종일 긁다가 하루 종일이 가는지, 얼마나 힘든지, 아마 경험을 해보실 겁니다. 써보신 적 없어요? 파도요? 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절대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의뢰를 하지, 제가 절대 만들지 않아요. 예,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실험 정신이 좀 강해가지고, 예, 다 해본 것 같아요. 해볼 거 다 해본 것 같아요. 신복, 흉격지도, 신복절동, 창만, 토농이라고 했는데, 약칭 속편이죠. 예, 그렇죠. 그, 약칭 속편. 네.
이제 기릭동동 선생님이 쓴 거는 약증이고, 네, 그 제자가 쓴 게 약증 속편인데,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죠? 약증 속편에 있는 거는 그냥 한번 쓱 읽어봐라. 네, 이거를 이제 100% 이렇게 딱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쓱 읽어만 봐도 됩니다. 네. 파도는 뭐냐? 소장부터 대장까지 잠깐 필링제, 필링제입니다. 그냥 필링이 되는 거. 그래서 먹자마자부터 계속 필링이 되는 거. 네, 계속 필링이 되는 거. 그러면 신복 흉격지 독은 뭐냐? 그러니까 신복, 흉격, 상복부부터 장관까지 막혀있는 독을 제거한다는 건데 여기까지 훑고 다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여기부터 신복, 흉격 뭐냐면 여기부터 다 간다. 다 간다. 여기부터 그렇죠. 흉격, 심, 복 다 훑고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다음에 신복, 졸통은 갑작스러운 복통을 얘기하는 거고 창마는 뭐 장관의 정체 때문에 그런 거고 토농은 이제 뭐 화농성 병변인데 예. 그 파도는 필랭제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장관을 허물어 버려가지고 그냥 필링을 시켜갖고 그냥 설사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사를.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고방에서는 이제 자원이라는 약을 복용하거든요. 자원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네, 자원 그 파도인데 아마 그 한약국에서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도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사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자원 한 번 사면 엄청 오래 써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누구 사가지고 나눠 쓰셔야 돼요. 네. 자원 1kg 쓰잖아요? 그럼 못 써요. 한 한의원에서 아무리 자원을 많이 쓰는 한의원도 많이 못 써요. 네. 그래서, 어떻게 뭐 자원을 쓰고 싶으면 자원을 사가지고 한 15명 원장님하고 같이 나누셔야 돼요. 네. 나누셔야 됩니다. 네. 500g도 절대 못 씁니다. 네. 그러면 뭐 50g 쓰면 되잖아요. 50g 주문하면 되잖아요. 50g 주문 안 돼요. 네. 아니,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매일마다 쓰는 약이 아닙니다. 파도지제는 매일마다 쓰는 약이 아니에요. 예, 피부 같은 경우도 28일에 한 죽이잖아요. 네, 장관도 보통 4일에 한 죽입니다. 예, 우리 뜨거운 거 먹으면 입 안에 허잖아요. 우리 뜨거운 뭐 국밥을 먹든지 아니면 뭘 국물제 뭐 오뎅 국물을 먹는다든지 막 먹다가 보면 입 천장 딜 때 있잖아요. 그때 막 입 전막 헐어 어때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죠. 예. 그러고 나면 한 3, 4일이면 바로 회복되지 않나요? 그렇죠. 3, 4일이면 첫날은 좀 불편하다가 둘째 날부터 점점점 낫더니 한 3일째부터는 불편감을 못 느끼잖아요. 예. 장관 마찬가지 입천장도 장관이잖아요, 장관. 예. 장관은 4일 주기로 재생이 됩니다. 예, 재생이 되게 빨라요. 예, 빠른데 그래도 파도지제 같은 경우에는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파도제를 쓸 때는 다른 약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예. 그냥 왜냐면 파도 자체가 그냥 다 설사를 시키는 약이라서, 예, 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파도 제제를 쓸 때, 이제 환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먹고, 뭐, 그렇죠. 뭐, 2알 정도? 하나에서 2알 정도 먹고, 보통 이제 처음 테스트가 뭐, 하나, 2알 정도죠. 한 먹고 나서, 좀 막, 속이 좀 미식거리나 배가 우글거리나 배가 아프면, 어, 좀 지켜봐라. 그래도 이제 대변 못 보면 하나는 더 먹어라. 이런 식으로 좀 합니다. 그래서 하나, 2알 정도 먹고,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면 좀 지켜봐라. 그리고 설사하면 거기서 끝. 근데 설사 안 하고 약간 약하다 싶으면 하나 더 먹어라.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반응 없으면 하나씩 더 먹는 거예요. 네. 30분 주기로 하나씩 더 먹습니다. 하나씩 더 먹는데 가끔 환자분 중에서 너무 많이 먹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 천당 갑니다. 천당 가요. 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설사를 하는데 변기를 붙잡아. 변기를 붙잡는데 어,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배가 아프면요. 배가 아프고 설사하면 아스크림 먹잖아요. 예. 아스크림 먹으면 싹 사라져요. 통증과 설사가 싹 사라집니다. 예. 시중에 나와 있는 아스크림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예. 아스크림 먹잖아요. 그러면 싹 사라져요. 근데 속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뜨거운 거 먹거나 죽 먹으면 더 심해집니다. 예, 더 심해져요. 난리 나요.
그래서 속이 막 미실걸 울렁거리고 배가 아프고 막 설사하고 막 속도 안 좋고 막 하니까 뜨거운 죽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프 먹고 그러면 천당과 지옥을 더 갑니다. 네.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네, 파도 네, 설명했고요. 네. 그다음에 감소되고 권하는 극심한 통증에 사용하는 약물이고요. 네, 흉수나 복수 같은 물이 고였을 때 어, 강제로 빼는 약인데 이거는 저는 원장님한테 쓰지 말라고 해요. 아예 쓰지 말라고 합니다. 아예 쓰지 말라고 해요. 예, 쓰지 말라고 해요. 너무 힘들어요. 환자분들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먹어도 너무 힘들어서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많이 처방했었는데 예전에 초창기 때는 많이 처방했는데 못 먹어요. 예, 못 먹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있어요. 네, 감수되고 원화가 효과는 있어. 네, 효과는 있는데 먹으면 환자도 힘들고 그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 원장님 먹어보라고. 그럼 원장이 먹고 나면 내가 힘들거든. 그래서 처방을 아예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약증에 보면 감수가 축수라고 돼 있어요. 예, 약증의 호구에 보면 그 축수라고 돼 있거든요. 그때 이제 기릭동동이 축수하고 리수하고 그렇게 구분을 안 두고 그냥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부드럽게 뭔가 나가면 리고 강력하게 나가면 축이다. 이런 뜻은 있는데 호구에 보면 또 약증에 이제 감수대국에 보면 이제 축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축수가 맞아요. 축수라는 뜻은 뭐냐면 물을 몰아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토한다라는 거예요. 물을 토한다. 예, 물을 토한다. 예. 그래서 축수 뭐라고요? 물을 토한다. 물 토하고 설사를 쫙쫙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설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흉수나 복수가 차있을 때 강력하게 써서 물을 몰아내는 약인데 임상에서는 안 쓴다. 네. 저는 안 쓴다. 추천하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봐봐요. 이제 인진호인데 이것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주치가 발항이라고 돼 있는데 방치가 없죠. 방치가 없죠. 이건 뭐냐면 뭔가는 봤어. 네, 기립동동이 뭔가는 봤어요. 뭔가 이렇게 인진호를 썼더니 황달이 줄어드는 걸 봤는데 정확하게 증을 못 찾은 거예요. 예. 아니 황달에 다 듣나? 인진호가 황달에 다 들어야 안 듣잖아요. 못 찾은 거예요. 예. 못 찾은 겁니다. 음. 어떠한 증이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방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가 없는 것들은 그냥 좀 못 찾았구나.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의학 수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진호가 엄청 많이 쓰여지는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못 찾은 거죠. 네. 그래서 없는 겁니다. 네. 인진호는 발항은 리담 기능이 있죠. 그래서 3단계. 네. 그래서 약물 대사하고 나서, 네. 네. 포합작용을 거쳐서 이제 끝나서, 이제 수용성 물질로 돼서, 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담관을 통해서 담즙이 배출이 되고, 네, 이 과정, 그렇죠? 만들어져서 담관을 통해서 담낭으로 가고, 담낭에서 총담관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 이 과정을 잘 시켜주는 약이 인진호입니다. 네, 인진호. 네, 인진치자가 이 기능. 그리고 옛날에 이제 이 인진호, 어, 그렇죠? 예, 이 사철숙은 이 귀했죠. 예, 중국에만 나니까 이제 귀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원래 면인진 사철숙 쓰셔야 됩니다. 예, 써야 되는데 한국에서 비슷한 약을 찾은 거죠. 예, 비슷한 약을 찾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찾은 게 이제 개사철숙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그 인진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진숙. 예, 인진숙 뜸 뜬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인진숙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진하고 전혀 다른 종자입니다.
네, 전혀 달라요. 예, 그렇죠. 약간 청열 해독시키는 약이지, 아예 다른 약입니다. 그런데 못 모르고 쓴 거죠. 예, 그래서 뭐 한인진 더해지기, 개사철쑥은 쓰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안 들어옵니다. 예. 요새는 뭐 약재상에서도 이게 많이 알기 때문에 이 들어오질 않아요. 네. 네, 그다음에 오늘 네. 이제 약재를 그래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예, 거의 많이 했어요. 네. 오늘 이제 뭐 복용, 산조인, 뭐 택사, 절영, 활성 이렇게 시호 할 수 있을지 시호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제 복용을 이제 계급, 곤충, 육순, 그다음에 소변 분리, 두염 번조, 산조인은 흉격 번조, 불록면. 예. 여기도 포인트 뭐예요? 방치가 없죠. 방치가 없잖아요. 뭐예요? 증을 확실히 못 찾은 거야. 그러니까 산조인 쓰면 불면에는 쓰는 것 같아. 불면에는 쓰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불면에 쓰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야. 네, 못 찾았다라는 거. 못 찾았다라는 거야. 네. 왜 못 찾았냐? 산조인을 쓰는 처방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네. 산조인을 쓰는 처방이 너무 적기 때문에 못 찾은 거예요. 네. 어, 근데 좀 뒷부분에 나가지만 숙지용이라는 것도 못 찾았습니다. 예. 예, 숙지형도 못 찾아냈어요. 기립근을 못 찾아냈습니다. 이 혈증급 숙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못 찾아냈어요. 정확하게 증을 못 찾아냈죠. 네, 못 찾아냈는데 이제 누가 찾아냈냐? 누가 찾아냈어요? 이재명 선생님이 찾아냈잖아요. 이재명 선생님은 지왕을 정확하게 아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고방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사상하고 좀 후세방에서 좀 많이 좀 찾아냈습니다. 네. 좀, 왜냐면 고방에서 이게 많이 안 쓰는 처방들, 중요한 약재들, 많이 안 쓰는 약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후세방에 다 있으니까, 네. 후세방을 통해서 찾아낸 거죠. 네. 보자고요. 네, 이제 복룡은 주치가 계급 육승 근처. 그 다음에 소변 분리, 두염 번조인데, 이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계급 근처 유순이 뭐냐? 간단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가지고, 근육이 떨리고 살이 떨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근육이 떨리고, 살이 떨리는 게 뭡니까? 불안인 거예요. 예. 복용은 불안의 약입니다. 예, 불안의 약이에요. 원장님도 아셔야 될 게, 또 아셔야 됩니다. 사근주탕의 복용은 불안에 사근조탕의 복용은 불안에 쓰는 약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예. 고방에서 말하는 복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이재원 선생님이, 이거 소양인 약이라고 하는데, 복용은? 소양인이 불안해, 그거 아니고, 예. 그거는 이제 이재원 선생님이 하는 말이고, 예, 그거는 이제 그 뜻이 있는 거고, 고방에서는 이 포인트를 쓴다고.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계급 근처에서 쓰는 뭐예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살이 떨리고 근육이 떨리는 거. 불안에 쓰는 약이다. 네, 불안의 이제 명약이죠. 예, 불안의 명약입니다. 혹시 상지대 앞에 약국이 있습니다. 혹시 상지대 앞에 약국에 상지탕이라는 약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상지대 앞에, 상명대 앞에, 잘못 얘기, 상지대가 아니고 상명대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상명대 앞에 상명약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은 뭐 없어졌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되게 유명한 약이 있었어요. 그, 그거 먹으면 안 떨려. 그래서 수험생들, 그 다음 입시생들, 그 다음에 그 체대 입시생, 그 다음에 무용, 이런 춤, 뭐야, 현대무용, 이런 음악하는 사람들 거기서 다 약 먹었거든요. 예. 그 방이 오룡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복룡이 주로 해가지고 막 뭔가 합해졌는데,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오룡산이 좀 들어갔다라는 게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도 시대 때, 예, 에도 시대에 이제 무사탕이라고 해가지고 진무탕에다가 이제 복룡을 올려서 넣는 처방이 있었어요. 예. 진무탕에다가 복룡은 더 올려가지고 쓴 처방이 무사탕이라는 약인데 전쟁 나가기 전에 먹는 약. 예, 그것도 이제 복룡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쵸? 그거보다 더 좋은 약이 나왔잖아요. 예, 그쵸? 전쟁 때 그 더 좋은 약이 나왔으니까 필로폰이 나와서 나중에는 이제 부사탄 안 쓰고 이제 필로폰을 썼죠. 네. 네. 일단은 네. 그러면 이제 뭐 요건 다 이해가 됐고 복용 불안에 쓴다. 요건 이제 이해가 됐죠. 불안에 쓴다. 네, 불안에 쓴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소변 분리 두염 문제는 뭘까라고 했을 때 봐봐요. 예. 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긴장하면 소변이 마렵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긴장하면 소변이 마려울 수가 없습니다. 시험 치는데 시험 기간에 배가 아프고 그러니까 약간 대변이 마렵고 소변이 마렵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봐봐요. 우리가 이제 긴장하거나 어떤 급한 상황일 때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죠.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죠. 예.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어때요? 봐봐요.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배웠을 때, 교감과 부교감을 이렇게 배웠죠. 배설 입장에서 보면 배설, 배뇨근이 이완이 되고, 아니, 괄약근이 이완이 되고, 배뇨근이 수축이 되는 배설은 부교감입니다. 네. 교감일 때는 뭐예요? 배뇨근이 이완되고, 괄약근이 수축이 돼서 소변을 안 봐요. 소변, 대변을 안 봅니다. 예. 봐봐. 맘모스가 나를 보고 쫓아오는데, 내가 소변 싸고, 소변 보고, 대변 보면 어떻겠대요? 죽죠. 죽지.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는데 소변이 마렵다? 말이 안 되는 거. 긴장을 하면 소변이 안 마려운 게 정상이에요. 네, 그쵸. 뭐라고 하냐, 그거를? 긴장하는데 교감신경 상황에서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했다. 뭡니까? 자율신경 실조입니다. 네, 그쵸. 불안한데, 막, 불안하거나 뭔가 걱정이 있거나 뭔가 스트레스 상황인데 소변이 마렵다? 뭡니까? 자율신경 실조예요. 그 애기들 중에서 이제 야뇨증에 이제 복용이 정말 잘 들어가는 케이스가 뭐 어떤 케이스냐면 원래는 소변은 되게 잘 가렸어. 애가 소변은 되게 잘 가렸는데 둘째 보고 나서 소변을 못 가린 애들이 있거든요.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소변을 못 가린 애들인데 다 복용증입니다. 네, 복용증이에요. 네, 복용증이야. 네. 뭡니까? 자율신경 실조야. 실조. 네, 실조입니다. 네. 자율신경 실조라는 게 있습니다. 뒷부분에 좀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두형 번조를 한번 해보면, 봐봐요. 두형과 번조에 방점이 없습니다. 네,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합쳐져 있다라는 건 뭡니까? 같이 동반된다라는 거죠. 두형은 어지럼증이고, 번조는 뭔가 갑갑한 거죠. 그러니까, 번조는 뭡니까? 교감?
두열은 부교감. 뭡니까? 자유주의 실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자유주의 실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유주의 실조를 얘기해요. 제가 그 신세계라는 영화를 한 엄청 많이 봤어. 정말 제가 최고 좋아하는 영화예요. 거기 보면 그, 그 황정민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황정민하고 이정재하고 이제 마지막 그 죽고 나서 이제 아예 이자성이 이제 대빵 됐잖아요. 대빵 되고 나서 옛날에 생각을 하잖아요. 옛날에 막 생각할 때 황정민하고 이렇게 이자성하고 이제 막 칼을 들고 예, 소탕하러 막 가는데 근데 이제 황정민이 어때요? 계속 수변을 왔다 갔다 계속 보잖아. 계속 보잖아요. 예.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황정민은 그런 이자성은 내가 담대하는 거야. 예. 걔는 사람은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 가족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스타일이고 황정민은 되게 그렇죠. 불안이 있는 거고 불안 상태에서도 소변 자주 보는 거니까 아 자율주의 실조도 있고 불안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황정민이 복령증이죠. 그래서 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황정민은 이재성을 제낄 수 없다라는 게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였어요. 아, 제가 봤을 때, 아, 황정민이 전형적인 복령증이었구나. 네. 아니, 못 보신 분은 끝에 장면만 보세요. 짤로 막 돌아다니니까 보시면 끝에 보면 무서운 상황, 되게 중요한 상황이 계속 소변을 왔다 갔다 계속 봐요. 네. 계속 막 계속 손에 묻어가지고 네. 그 장면이 나오죠. 네. 보자고요. 이제 보자고요. 그러면 예, 복령은 어떤 약이냐? 불안에 쓰는 약입니다. 네, 그때는 복령이 많이 들어가요. 20g 이상 쓰어요. 하루에 저는 하루입니다. 하루에 20g 이상 써야 돼요. 네. 어, 어, 약제마다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좀 있어요.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네. 뭐 그렇죠. 뭐 대왕 같은 경우에서도 실증약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작용이 좀 더 세죠. 그래서 망을 예를 들면 20g 쓸 때랑 10g 쓸 때, 5g 쓸 때 차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시오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뭐 지실, 뭐 지각, 뭐 생강 이런 거는 많이 쓰나 많이 안 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네,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실증약들은 막 차이가 나고 또 하나, 좀 몇 가지 약재 중에서 약재가 이제 어떤 증이 있을 때는 몇 그램 이상 써야지 효과가 더 난다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복령하고 황기하고 인삼인데 그거는 몇 그램 이상이 될 때마다의 약효가 약간 달라져요. 네, 달라지는데 나중에 황기라든지 인삼을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가 달라져요. 예. 어? 원장님이 알아냈어요? 아니요. 고방에서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고방에서의 법칙이에요. 네. 불안을 쓸 때는 20g 이상 써야 됩니다. 네, 이상 써야 돼요. 네. 그래서 공황장애에 가장 많이 쓰는 약이 바나오박탕입니다. 바나오박탕이 공황장애에 많이 써요. 매기에 가장 잘 듣는 처방이 뭘까요? 매기에 가장 잘 듣는 처방. 매기에 가장 잘 듣는 처방. 뭘까요? 매기에 가장 잘 듣는 처방은 뭐죠? 바나오박탕이 아니니까 얘기하겠죠. 하나박탕이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죠. 매끼에 소화명탕이 제일 잘 듣죠. 영수증 식도염. 네. 영수증 식도염. 영수증 식도염이 제일 많아요. 매끼에 영수증 식도염이 제일 많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반화박탕에 매끼에 딱 특징이 있는데
흡기 없는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흡기 없는 기침. 대부분 기침 한번 해보시면, 한번 봐봐요. 한번, 김상문 원장님 한번 기침 한번 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죠. 이렇게 하잖아. 기침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도 보면, 흡기 없는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대표적으로 바나박탕이에요. 기침이고, 바나박탕의 매개예요. 흡기 없는 기침. 틱성 기침. 틱성 기침. 흡기 없는 기침. 예. 가끔씩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 보신 분 계시죠?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틱성으로. 기침은 잘 안 들어보셨나요, 원장님? 아, 저만 하는 건가요? 네.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기침의 소리가 달라. 네. 바나복탕의 기침은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흡기 없는 기침, 틱성 기침. 네. 또 바나복탕이 이제 공황장애 제일 많이 쓰는 처방입니다. 1번 처방, 1번 처방입니다. 바나복탕. 그때는 바나양은 아니 복용량을 늘려가지고 쓰고요. 그다음에 자율신경실제, 복용은 이제 자율신경실조에도 쓰는데 뭐요? 소변분리 두엽 먼저 이해되셨죠? 긴장한 상황에서 소변을 본다든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긴장한 상황에서 대변을 본다든지, 예. 그다음에 교감신경증상과 아 이재 원장님, 경험해 보셨네요. 네, 네, 공유 감사합니다. 네. 말할 때 그렇게 기침하는 것도 반화박탕 끽성 기침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증 자체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말할 때만 이렇게 기침하는. 이거는 그냥 기침 소리만 듣고 그냥 처방하는 약이에요. 네. 제가, 어, 잘하는 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약속을 철저히 지킵니다. 저 시간 약속 엄청 철저히 지켜요. 저 강의한다고 하면 강의 안 할 때 없어요. 정말 저는 시간 약속 엄청 잘 지켜요. 저는 다른 누구보다 시간 약속을 제일 잘 지키고, 첫 번째, 시간 약속을 정말 잘 지키고, 완전 제이야. 네. 뭐, 시간 뭔가 강박관념이 있어서, 뭔가 시간에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되게 관찰을 잘해요. 네, 관찰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항상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게 무슨 소리지? 예, 무슨 소리지? 이렇게 관찰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좀 알아냈습니다. 네. 근데 원장님도 이렇게 뭐 관찰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약진은 환자의 관찰로 이루어져서 쓴 책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시면 약에 대한 신뢰이 확 늘어납니다. 네. 이제 자율신경 실조는 이제 12g 이상을 써야 돼요. 네, 12g 이상을 써야 되는데, 두염 본조 소변 분리. 예. 그리고 임상에서는 저혈압의 빈맥. 봐봐요. 맥이 빠르잖아요. 맥이 90회가 이상이 뛰어. 맥이 90회가 이상이 뛰면 혈압은 당연히 높습니다. 왜요? 맥이 빨리 뛴다라는 거는 교감신경이 작동을 한 거죠. 네,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면 뭡니까? 혈압은 무조건 올라가요. 근데 가끔씩 네, 어떤 사람들이냐면 80에 60, 맥박수가 95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혈압이 낮은데 맥박수가 빨라. 이게 뭡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자율신경 실조예요. 예. 그냥 혈압을 보고 이 사람 말이 안 되는 혈압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혈압입니다. 네,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혈압이야. 근데 뭐예요? 이 사람 뭐야? 이 사람은 자율신경 실조 상태구나.
그래서 긴장할 때 소변을 본다. 그다음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증상이 같이 나타났다. 이런 게 나타나면 이제 자율신경 실조인데 그럼 어떠한 병이 자율신경 실조일까라고 했을 때 어, 봐봐요. 환자가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맥이 부직부직하고 네, 이런 사람들. 네. 그래서 심혈관에서는 이제 가슴이 두근거림, 이제 맥박이 이제 불규칙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고 또 포인트가 뭐냐면 기립성 저혈압일 때 이 자율신경 실조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앉았다가 일어서면요. 어떻게 되냐면 앉았다가 일어서면 당연히 이 피가 아래로 내려가냐. 중력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니까 머리 피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뇌 허혈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체가 뭐야? 뇌 허혈 증상 나타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물총 쏘듯이 팡 쏴요. 삑 쏴버립니다. 혈관을 갖다가 푹 싸가지고 피를 보내요. 뇌로. 뭘로요? 교감신경 작용으로. 근데 자율식 혈중 사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때 뭔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앉았다가 일어서면 어지러운 사람들이 자율신경 실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기립성 현온이 무조건 자율신경 실조인가요? 아니요. 예. 일단은 뭐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0대 넘어가는 분들의 60대 넘어가는 분들의 갑자기 앉았다 일어서면 눈앞이 깜깜해지고 막 쓰러진다고 했을 때 뭘 의심을 해야 돼요? 60세 넘어가는 분들에게 60세 넘어가는 남자분이 어, 앉았다가 일어서는데 눈앞이 깜깜해지고 막 어지럽다 이렇게 하면 뭘 의심해야 되겠죠? 뭘 의심해야 돼요? 전립선 비대증 부작용, 전립선 전립선 약 비대증의 부작용다. 어떤 원장님이 어저께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네, 어떤 원장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환자가 이렇게 한대. 이거 그래서 이거 뭐 무슨 증이에요라고 물어보더라고. 이거 뭐예요? 이 도파민 문제잖아요. 도파민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뭘 물어봤냐면 무슨 약 먹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약의 농도의 문제거나 약의 부작용이 있거나 양약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했어요. 네. 양약의 오늘 조사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양약의 부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도 이거 좀 이게 뭐 양약을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음,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특이한 거 있을 때 이건 이 양약 먹으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좀 아셔야지 되게 쉬워져요. 네. 기대성 저혈압이 나타나는 거는 이유가 되게 다양합니다. 네, 다양한데 네,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 이제 빈혈이 나타나거나 예. 제가 물어보겠다. 빈혈의 주증상이 뭐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빈혈의 주증상. 빈혈의 주증상. 빈혈의 주증상이 뭘까요? 빈혈의 주증상. 빈혈인 사람의 주증상. 뭘까요? 여성분들 중에서 빈혈인 사람 되게 많아요. 자궁근종이라든지 자궁성근증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출혈량이 많아서 빈혈인 여성분들 중에서 빈혈인 사람 되게 많거든요. 아니, 뭐 엄청 많지는 않은데 종종 봅니다. 근데 주소증을 알아야지 빈혈을 알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먹을 수치를 재보면 알겠지만 빈혈의 주증상이 뭘까요? 피로감이요. 첫 번째 증상이 피로감이고 두 번째가 숨이 차요. 높은 데 올라가면 숨 차. 네, 숨 차. 네, 어지럼증은 뭐냐면 갑작스러운 출혈일 때만 어지럼증이 생겨요.
갑작스런 어지러움 때, 예, 갑작스런, 아니, 아니, 갑작스런 출혈이 심할 때 어지럼증이 생기지, 점진적인 출혈은 어지럼증이 유발하지 않아요. 잘 없습니다. 예. 주증상이 빈혈, 아니, 피로감, 두 번째가 숨참. 네. 뭐, 그럴 수, 예. 심하면 더 그렇죠. 네. 빈혈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죠. 대부분 이제 어지럼증보다는 기립성 저혈압 많이 호소하죠. 네, 빈혈 있는 사람들이 앉았다가 일어서면 예, 눈앞이 깜깜해지는 싱코페 나타나면서 예, 이렇고 해서 빈혈 있는 사람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허증인 사람들은 어때요? 피를 쏴줄 때 못 쏴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면 먼저 뭐 이제 빈혈이 있는지, 그 다음에 허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자율신경 실조가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용제가 기능성 저혈압에 막 잘 듣는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율신경 실조를 다스리니까 좋아지는 겁니다. 예. 아까 얘기했죠. 앉았다 일어서면 픽 쏘야 되는데 픽을 못 쏴. 왜요? 실조가 돼서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통,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불안감, 공황장애 이것도 뭐 자율신경 실조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 속이 더부룩함,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 메스꺼움 이것도 자율신경 실조입니다. 네, 다음에 손발 차가움, 과도한 땀, 그 다음에 만성 피로, 수면 장애. 땀 요거 제가 지난번에 땀 했을 때도 마지막에 복용을 생각해야 돼요라고 했던 게 자율신경 실조 때문에 생각하라는 거였어요. 제가 지난번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약을 써야 됩니까? 했을 때 이 사람은 흉부 쪽에 실증이니까 시우제를 쓰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듣지 않으면 제가 복용제도 나중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얘기했던 게 시우제 실증으로 안 땄으면 이 사람은 예, 자율신경 실조니까 이쪽으로 이제 다스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처방할 때 그 이제 뭐 원장님들이 일방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이 있을 때 1방, 2방, 3방까지 다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 안 들으면 이거 쓰고 저거 안 들으면 네.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저는 워낙 예, 약을 실력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항상 이제 한 방에 좋아지게 할 자신이 없어요. 예. 저는 실력이 없어서 예, 한 방에 좋아지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확실한 거는 뭐냐면 한 6개월을 먹으면 확실히 좋아져요. 저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좀 약을 이제 항상 길게 약을 예, 이제 처방을 하는 게 이제 상담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상담을 하죠. 네. 왜냐?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저는 좋아지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처방할 때 1방, 2방, 3방 이런 것도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서 요거 한번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안 들으면 요거 던지고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쫙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처방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안 들었어. 그러면 다음 쉽게 말해서 투수처럼 직구가 안 되네? 그럼 이제 다양한 구조물 가지고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이제. 예, 다양한 구조물 가지고. 그래서, 어, 제가 원장님들한테 이제 많이 말씀을 하는 게, 음, 처방을 잘 쓰는 노력보다 오히려 원장님들이 환자분한테 상담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예, 그쵸? 설명을 확실히 좀 잘해서, 예, 이제 약을 길게 복용시키는 게 예, 원장님도 환자분한테도 서로 윈윈입니다. 환자분도 나을 가능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요. 원장님도 확실히 좋아지게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름분, 한 달분밖에 못 쓰는데요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셔야지, 그래야지 원장님들이 더 많은 실력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어린 나이에, 좀 이제, 이좀 많이 알았던 부분이 약을 길게 길게 쓰다 보니까 알았어요. 예. 약을 길게,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거 쓰면 뭐가 될지 알아. 뭐가 될지 알았어요. 왜요? 길게 길게 썼으니까. 네. 그래서 원장님 중에서 엄청 실력이 뛰어나면 짧게 짧게 쓰세요. 네, 짧게 짧게 쓰시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제 실력이 좀 미진하면, 좀 길게 길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길게 길게 약을 쓰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양이 많지 않아요. 약을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약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약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네.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원장님들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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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자율신경 실조에는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뭐 심혈관 증상, 뭐 신경계, 소화기, 기타. 그래서 이 다양한 증은 있죠. 네. 이 증에서 뭘 찾느냐? 자율신경 실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변 분리, 두연 번조, 저혈압 빈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어떤 원장님께서도 질문했는데 그 원산조인이 비싸졌어요. 예, 뭐 산조인이 옛날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많이 비싸죠. 요즘 많이 비싼데 네, 이 말은 하겠습니다. 네, 이 말은 산조인이 정말 효과 있는 약이냐? 아니, 효과 있는 약은 아니. 네, 이 대답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비싼 만큼 어 제가 또 이것만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치료라고 생각하면요 길게 복용 안 해요. 그래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길게 복용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치료해 줄게요. 뭐 안 좋아요. 뭐 안 좋아요. 뭐 안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길게 복용 안 해요. 왜냐하면 치료인데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치료해야 돼요? 시간 없는데 바쁜데요? 건강에 투자하시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포인트가 항상 건강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내 자신에 위한 선물. 예.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한테 그래요. 어, 1년 투자하는 거죠. 1년 정도 이제 건강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고,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잖아요. 예. 구상지 원장님도 지금 되게 열심히 사셨죠?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잖아요. 구상지 원장님 열심히 사셨으니까, 원장님 한 1년 정도 한약 선물 스스로한테 못해요? 그 정도 못하나? 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신을 위한, 아니,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정도는 선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선물은 안 아까워요. 투자는 안 아까워하고. 그래서 3개월 치료 이러면 1년 투자. 그다음 일단 이제 6개월 먼저 한번 투자 한번 해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이제 50평생, 60평생 사셨는데 너무 열심히 사셨는데 지금 선물 줄 때입니다. 내 건강에 대해 선물을 주세요. 그러면 정말 내 자신이 더 빛나실 겁니다. 내 자신이 빛나실 거라고. 그리고 누가 선물 주냐고. 내 스스로 전부 선물 줘야지. 요즘에는 내 선물 누가 줘? 자기가 자기 줘야 돼요. 네. 저는,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네, 술, 담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주는 선물이 레고예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비싼 레고를 갖고 있어요. 되게 비싼 레고를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맨날 물어봐. 왜 이렇게 비싼 걸 레고 사냐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요. 난 내 자신에 대한 선물인데? 나 그 정도, 왜냐하면
열심히 살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예. 원장님들이 저 보면 막 술을 마실 것 같지만, 저는 입에도 술을 안 댑니다. 예. 저는 술 전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술 하세요? 뭐 담배 하세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아니, 그렇게 남편분 술 마시고 담배 피는데, 그렇게 돈 쓰는데, 선물하셔야죠.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예. 제가 이거, 부산전장님, 제가 이거 하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육아하면서 반크리프트라는 목걸이 같은 거나 이런 거 많이 끼거든요. 많이 해. 반크리프트 아세요? 반크리프트 아세요? 반크리프트 아세요? 반크리프트.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 반크리프트. 예, 맞아요. 그거를 왜 사냐면요. 예, 왜 사냐면, 봐봐요. 출산하고 나서 육아를 하잖아. 나에 대한 선물이야. 그래서 이거 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알아주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성분들이, 그리고 대부분 여성분들이, 어, 출산 후에 아니면 뭐 육아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선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뭐 명분백일 수도 있는 거고, 보석일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저는 뭘 한다? 건강을 선물하라. 그러니까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어, 투자는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투자라고 얘기하고 선물이라고 얘기하면 선물이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가격에 대한 정력은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투자라고 좀 얘기를 하시면요. 기간에 대한 저항력이 좀 사라집니다. 네. 근데 원장님들이 치료라고 이렇게 계속 하면 가격과 기간에 대해서 예, 그렇죠? 예,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원장님들하고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많이 느낀 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원장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야, 원장님들이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어. 그리고 되게, 진료를 하는데 너무 힘들게 진료를 하시더라고요. 막, 꺼내지도, 말도 못 꺼내. 막, 약을 막 권해야 되는데, 약도 권하지도 못하고, 막, 말도 못 꺼내. 어. 괜히, 이 사람, 저 경제 사정이 어떤지, 아니, 경제 사정을 왜 그분 생각을 해요? 아니, 나라가 구제해야 되는 거고. 예. 아니, 우리가 뭐, 빈부의 격차를 뭐,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네. 아니, 뭐, 나는 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구상전에 좀 대답이 됐나요? 예. 그래서, 아니, 원장님 컨셉을 딱 잡으셔야 돼. 뭐, 예. 컨셉을 딱 잡으셔야 돼요. 뭐, 1년 투자. 1년 보통 투자하셔야 되는데 6개월 한번 먼저 투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6개월 투자는 하셔야 되는데 3개월 한번 건강 투자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컨셉을 잡으셔야 돼요. 컨셉을 원장님 나름대로. 그리고 자꾸 입에 붙게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산조인 예, 오늘도 진도를 많이 못 나갔네요. 제가 엄청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진도 많이 안 나가네. 제가 딴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딴 얘기 많이 안 하는데. 재밌어요. 나 진짜 딴 얘기 안 하고 정말 열심히 강의하는데, 왜 진도가 왜 이렇게 안 나가는지, 정말 제가 제 스스로 왜 이렇게 안 나가나. 이대로 하다가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게. 근데, 아까 이런 말들이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산조이는, 예, 많이 비싸졌어요. 네.
산조인이 많이 비싸졌는데, 예, 예전에 이제 뭐 원산조인, 그리고 이제 면산조인도 예전에 안 쓰다가 지금은 이제 적법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산조인은 이제 중국산 산조인이고, 면산조인은 미얀마 산조인인데, 옛날에 면산조인은 이제 식품으로 돼 있어서 한의원에서 못 쓰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규로 들어와서 아마 좀 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면산조인이나 원산조인이나 둘 다 비싼데, 얘기를 하는데, 효과가 엄청 좋냐? 네. 효과가 엄청 좋냐? 아니요. 복용은 쥐약입니다. 예. 복용은 쥐약이에요. 쥐약입니다. 쥐약. 예, 쥐약이요. 예, 엄청 중요한 약이고 쥐약이야. 산조이는 아주 부수적인 약입니다. 네, 부수적인 약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꼭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 가격이 비싼데 용량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쓰세요. 그냥 조금 쓰세요, 그냥. 예, 좀 가격 부담되면 조금 쓰셔도 되지. 그렇게 산조연이 엄청 중요한 약은 아니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주치는 뭐냐? 흉격번조 불등면인데, 뭐 해야 되는 거니? 뭐, 불면에 쓴다는 약이죠. 불면에 쓰는 약인데, 뭐, 자율신경을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주고, 최면을 유도시켜주는 작용이 있지만, 엄청 주약은 아닙니다. 그냥 부스터 같은 역할을 한다고 좀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뭐 자율신경을 좀 더 잘 안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좀 잠을 좀 잘 자게 하는 역할. 요 정도. 네. 네. 뭐 이제 뭐 복용의 하위 약물 정도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산조인 쓰는 포인트가 이 부분, 자율신경 안정이나 최면 유도를 포인트로 쓴다면 만약에 산조임만 들어간 처방, 복용은 안 들어가고 산조임만 들어간 처방 같은 경우는 복용을 좀 더 가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산조임은 좀 줄이고 복용을 좀 가한다든지, 아니면 뭐 산조임하고 복용이 같이 들어간 처방일 때는 산조임 양을 좀 더 줄이고 복용을 좀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이유는 비싸니까. 근데 나중에 싸지면 뭐 이렇게 좀 늘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너무 비싸졌어요. 500g에 지금 6만 원인가? 그렇죠. 500g 6, 7만 원 하지 않아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되게 비싸던데? 지금도 많이 비싸졌던데? 옛날에는 진짜 만 원도 안 했었는데, 갑자기 비싸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산조이는 좀 대량으로 써야지 효과가 난다라는 거는, 이 약효가 이렇게 막 엄청 좋은 약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마황처럼 약효가 이렇게 바로바로 나는, 대왕처럼 바로바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량으로 써야지 효과가 어느 정도 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조인 초를 하는 거는 그 산조인의 이제 안에 정유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초를 시켜서 다리는 건데, 예, 솔직히 비싸졌잖아요. 예. 그리고 산조인 초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정유 성분이 또 날아가거든요. 아니, 산조인이 싸면 상관없어요. 아니, 뭐, 산조인을 볶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요즘 많이 비싸졌으니까, 네, 비싸졌으니까, 산조인은 초루하는 거는 이제 안에 이제 정유 성분을 이제 추출하려고 하는 건데, 초루하는 과정에 정유 성분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산조인을 좀 갈아서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어, 가끔씩 마항을 복용하고 나서 혈압이 엄청 높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200 가까이 막 180에 막 이렇게 마항제를 먹고 나서 보통 마항제를 끊고 나서 이렇게 혈압이 다운이 되는데 마항제를 먹고 나서 계속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산주인탕 쓰면요 바로 좋아집니다. 이런 거는 팁이니까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당연히 뭐 불면에 좋은 약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혹시 좀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제가 또 요 얘기만 또 하면, 이제, 비급여의 포인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스토리와, 예, 비급여의 이제 포인트는 스토리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 뭔가, 이 사람은 약을 먹게 되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아니, 당신 몸이 안 좋으니까 약을 먹어요. 그거는, 이 얘기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며칠 전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예전에는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장을 봤죠. 시장을 갔죠. 사람들이 시장을 갈 때 쭉 시장 리스트, 네, 그렇죠. 이 리스트를 쭉 리스트를 써서 시장을 봤죠. 근데 요즘에는 뭡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했고요. 지금은요, 사고 싶어야지 구매를 합니다. 예전에는 짜장면을 배고파서 먹었어요. 요즘에는 점심시간에 맛있어야지 짜장면 먹어요. 틀려요. 개념이 틀렸어. 예전에는 배고프니까 짜장면 먹었어. 지금은요, 맛있어야지 그 짜장면 먹든지 어디 짜장면 먹어. 짜장면 맛없잖아? 안 먹어.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한약을 필요에 의해서 복용을 했습니다. 유산했으니까? 뭐, 출산했으니까? 몸이 허해졌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근데 지금의 소비 패턴은 지금 우리나라가 후진국도 아니고 선진국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사고 싶어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명품. 아니, 뭐, 롤렉스가 필요에 의해서 롤렉스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뭐, 샤넬백이라든지 루이비통 백은 필요에 의해서 산 건 아니잖아요. 왜요? 사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고 싶은다고 했을 때는, 원장님이 이제 봐봐요. 너무 의료 입장에서만 너무 이제 강조를 한다면 강요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몸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렇게 먹어요. 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 말하기에는 내가 그렇게 필요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죠. 그러나 원장님이 스토리. 아까 얘기했죠. 당신이 얼만큼 50평생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예. 당신 앞으로 50년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까지 50년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 지금 이 순간에 선물 투자할 수 있지 않아? 앞에 50년을 위해 투자할 수 있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해줄게. 그러면 당신의 몸은 더 빛이 날 거야. 네, 빛이 난다. 네. 이게 포인트로 이제 딱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맥진이라든지 뭐 초음파라든지 각종 진단기로 신뢰를 쌓는 거죠. 네. 이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원장님들이 스토리가 없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약을 복용하는, 이 사람이 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스토리가 없이 그냥 접근을 하면 안 먹어요. 먹어도 한 번밖에 안 먹죠. 좀 도움 좀 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토리를 짤까? 어떻게 하면 스토리를 이렇게 짤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한의원이 필요해서 사람들이 왔어. 침 맞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프니까 왔어. 아프니까 왔어. 응. 갈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아니, 뭐라고 했어요? 배고프니까 짜장면 갔어. 짜장면 갔어. 그러니까 중국집이 웬만큼 된 거야. 근데 지금의 중국집은 맛없으면 망해요. 네. 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원장님들이 자꾸만 뭐 이런 말 하면 좀 뭐 그럴 수 있는데 원장님이
아, 내가, 어,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아픈 사람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네. 음. 지금은 앞으로도 더 아파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예. 내 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컨셉으로 좀 들어가는 게 훨씬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안 아끼게 돼요. 안 아끼게 돼. 투자하고 선물하는데?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이왕에 선물하는 김에 이거 하나 더 선물 한번 하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잖아요. 하나씩 집어넣으면 에, 그 혹시 그거 아세요? 그거 김원효하고 이 SNL인가? 그 SNL하고 김원효하고 오지 그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오지 누구지? 오 누구죠? 김원효하고 그 짤이 그 영상이 있어요. 영상 짤이 있어서 되게 나 이거 보고 그 김원효하고 오 뭐죠? 오지연? 오지연? 아니요. 잘생긴 오지호인가? 잘생긴 배우 맞아요. 맞아요. 오지호. 그 김원효 아니죠? 김원효. 김원혜인가? 김원희 있잖아요. 그 김원 되게 연기 잘하고 예. 김원혜? 맞아요. 김원혜. 맞아요. 김원혜. 맞아요. 김원혜. 그거 좀 보시면 그거 맞아요. 김원혜. 맞아요. 이거 잘하시네. 김원혜하고 오지우하고 이게 하는 그 SNL 영상이 있는데 맞아. 거기 보면 그 오지우가 마티즈를 사러 왔는데 나중에 아우지를 사게 돼. 예. 그거를 이제 자세히 보세요. 마티즈를 사러 왔어요. 그래서, 야, 이왕에 하면 아반떼 가시죠. 이왕이면 소나타 가시죠. 이왕이면 그랜저 가야죠. 이거는 필요 없다. 아우디 가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마티즈를 사러 왔다가 아우디를 사는 영상이 있습니다. 예. 그 영상을 자꾸만 보세요. 이게, 그치. 어? 야,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필요한데? 예. 이거? 예. 아니, 거기 보면 이제 마티즈, 아니, 애기가 있어요? 애기가 있으면 이거 말이 틀려지죠.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러니까 약을 상담을 하더라도, 예. 아니, 당신 몸이 뭐 어떻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녀가 몇 살이죠? 자녀가 대학생, 대학생이면, 원장님, 감사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볼게요. 이재 원장님. 맞아.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연구를 좀 한번 해주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셨을 때,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자녀 대학생이, 요즘에는 다, 예,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하시면 스토리를 익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이거 진맥 한번 받으러 올까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마티즈 사러 왔다가 이제 아우디 사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스토리를 입혀가니까 어때요? 스토리를 입혀가니까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약 실력이 늘면 약을 좀 환자들이 좀 길게 먹고 오래 먹을까요? 아니죠. 네,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닙니다. 예. 이런 스토리, 그다음에 신뢰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하시면 되고요. 요거 올린 짤 한번 열심히 한번 좀 보시면 영상 짤 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진도는 안 나가고 이런 얘기만 해도 오늘 그래도 좀 도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